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4부 순서 오늘 두 분 모실 텐데요. 여러분이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국물정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기 나오신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태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 예. 질문도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제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참 근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역시 이제 지도부 출신이라서 예. 네, 칭찬도 이렇게 후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정치생활 뭐 이렇게 이제 저걸 하셔도 되고 사회생활도 되시고 예. 자, 이게 오늘 얘기가 많아요. 방금 전에 저희가 5시 좀 넘어서 알려진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기현 사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순리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막 분노를 막 토해왔었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어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실 그 시기를 좀 실기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의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싶고요. 어쨌든 당이 이제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뭐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당 앞에서 고차 방정식으로 놓여 있는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분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셔가지고 내년 총선을 좀 진두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또 이제 그동안 어떤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여당과의 관계를 좀 수직적으로 만들어 오는 데 일조했던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기분도 들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인요한 혁신이가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거의 이제 혁신이가 빈손으로 끝나고 이제는 활동을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래서 조기 종료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제 희생을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장제원은 장제원이고 김기현은 김기현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나는 짱짱하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니까 갑자기 또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여의도 문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 게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진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여당은 지금 이 여당 상황이 참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 같아서 이게 어쨌든 잘한 측면이 있는 거지만 또 씁쓸한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비대위 구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윤재혁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당대표 사고가 아니고 이제 거리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아니고 권한대행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한 체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어떤 그러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국민의힘이 정말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비대위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유지하느냐가 핵심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비대위가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인터뷰 하태경 의원하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인요한 비대위를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세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동의할 수 없으세요? 예. 동의한다는 줄 알고 깜짝 왜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갖고 계시는 국민적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국민적 이미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혁신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뇨한 위원장께서 보여주셨던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 과연 비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이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일단 의문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 뭐 생각해도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여기서 인물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당에서 좀 좋은 분을 컨센서스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슬기로운 정치생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비대위로 이제 가는 게 상식적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한 권한 대행을 하는 체제로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지도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치르려면 어쨌든 아무리 선대위 체제가 있고 뭐 이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권한을 갖는 대표의 권한을 갖는 인물이 명확하게 있는 게 이제 선거 치르기에는 이제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을 하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비대위원장 할 만한 사람이 사실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 할 만한 인물을 구해오는 게 물론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의 능력이겠지만 문제는 원래 과거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 할 만한 인물을 구해오자라고 했을 때는 좀 폭넓게 이제 그 인물들을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처럼 지금 돼버린 그런 어떤 환경이에요. 만약에 대통령하고 아주 껄끄러운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자라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러면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데려오는 것도 뭐 이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길이 열리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령 제가 뭐 뻔한 얘기지만 저는 가능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지만 언제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종인 뭐 전 위원장은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불가능한 카드라고 보지만 그게 대통령하고 맞는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선택지들은 고려할 수 없는 선택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보도나 이런 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검토를 한다. 이런 내용이 뭐 단독 보도다 이렇게 하고 보도가 막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했을 때는 첫째로 이분이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셔야 될 인물은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결정해야 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이런 뭐 능력들이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을 정치적 뭐 법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갖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지금 선거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보다도 더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오히려 선거에 있어서는 역효과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은 비대위원장격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쪽에서 또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떠냐 또는 뭐 김병준 이제 전 비대위원장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 주로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회로 그냥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은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비대위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뭐 안 나가겠다 뭐 불출마 선언 이런 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파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공관위원장과 뭐 비대위원장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관위의 방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역사적으로 대통령하고 가깝고 권력하고 가까웠던 핵심 관계자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좀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과 좀 가까웠던 분들을 위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릴레이가 좀 2월달, 3월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게 이제 좋은 그림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어떤 혁신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뭐 저는 사람들이 막 그만두고 불출마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 만능 무슨 뭐 이 만능 장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뭔가 바뀌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의힘의 혁신의 어떤 한 갈래가 되고
또 그것에 자극받아서 민주당도 우리도 뭔가 혁신을 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혁신 경쟁을 하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혁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양당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김영철 전 최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당이 요즘에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제가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시는 거죠. 뭐 이제 그러니까 신효 교수님도 이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또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네. 정치 뉴스를 계속 다루다 보면은 비관적으로 또 됩니다. 또 사람이. 근데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혁신적인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안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 양당 체제에서 상대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당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당 나머지 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바로 그 부분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중심의 단합 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뭐 단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소위 말하는 주류에 가까운 또는 이제 주류가 되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구 사정상 그런 분들이 이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합을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게 늘 내부에 어떤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보다 어떻게 더 단합을 하고 지금보다 어떻게 더 순도를 높입니까? 그런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지금 민주당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성을 더 기해서 오히려 더 많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더 많이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공천 경쟁이다 뭐다 하는 그런 맥락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많은 자기 편 사람들을 이 국회에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더 뭐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만 강화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이낙연 씨나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냐 마냐에 대한 가능성은 결국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역할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다원성을 받들어야 된다, 다양한 당내 목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의 정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인사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칭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쓴대요. 본인들은 안 쓰. 개딸이라고 하는 예.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청원을 하신 분이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개딸로 부르지 말고 수박이란 단어도 우리는 안 쓰겠다. 그걸 넘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결국엔 삭불화 논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탕하기 위해서 온 당력을 끌어모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제대로 못 하셨던 당내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똥돌 뭉치자 글쎄요 저는 뭐 국민들께서 별로 좋아하실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주 교과서 요새 집필 중이에요? 저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시구나. 교과서적인 말씀하셨다라면은 저는 약간 이제 좀 수준이 약간 낮은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뭐 사쿠라 논쟁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논쟁은 그만하시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도 사실 별로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 분이에요 사실. 김민석 의원이 사실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 논란이 된 거는 과거에 이제 2002년 대선 때 이제 행보나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됐지만 그 이후에 사실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던 시절에 그때 마포민주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마포 인근에 당사를 꾸렸던 이름이 민주당 그러니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이 아니다 보니까 민주당 이름을 사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박기 비슷하게 한 거죠 그때. 그거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바로 그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10몇 년 전인데 그거 했던 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밖에서 신당 창당한다고 뭐 사쿠라다 뭐 그런 뭐 경선 불복이다 뭐 사전적인 경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벌써부터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공천 문제나 이제 경선에서의 어떤 포지션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을 하고 싶으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데 명분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사실 신당 창당의 명분을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세력의 이 청사진이 뭐냐라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포지티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좀 국민의 호응을 받기는 어렵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의 맥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사쿠라 논쟁 이런 거를 하면 제일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죠. 그 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저기 김부겸 전 총리하고 뭐 저기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그 프로그램 시사회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치 요새 교과서 쓰신다니까 그 만나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짧은 순간에 그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악수하고 안부 묻고 정도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진 한 장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소위 말하는 삼총리 연대설에서 사실 세 분의 공통 분모라는 거는 공천 시즌을 앞두고 자기 원래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잃었던 사람들의 어떤 공천을 좀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좀 압력을 만들어야 된다. 요거 이상의 사실 공통 분모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가장 이제 뭐랄까 특이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이낙연 전 총리인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은 거기까지 예를 들면 행보할 지금 어떤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뭔가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뭐 동의가 될지 몰라도 같이 신당을 한다거나 지금의 민주당을 분당시킨다거나 거기까지 이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뭐 악수를 하고 뭐 식사하셨냐 정도의 이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할 수도 있죠. 요새 그 활동 아주 그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그 얘기도 이제 식사했느냐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상 되려면 야 이낙연 전 총리 뭐 응원합니다랄지 곧 당 밖에서 뵙겠습니다랄지 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랄지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거죠. 당 밖에서 뵙겠습니다. 그게 아주 그냥 백미편이네요. 예. 근데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총리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좀 연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과거에 그 올 초쯤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분이 계속해서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풍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당에 대한 가능성은 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창당 가능성 어디가 높습니까? 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만나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최근에서 만나본 바에 따르면 뭐 창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천아용인에서 용자네요. 예. 그렇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용인은 다 설득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설득이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대부분에 들어가는지를 저는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요? 근데 소수가 소수.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천하람 위원장도 안 가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 이게 소수가 아니라 이게 거대한 소수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소수. 예, 그러네요, 진짜. 전 진짜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여당 같은 소수 정당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 요새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곤란하실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이게 뭐 저는 늘 창당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지금 단계에서 없기 때문에 당내 혁신을 위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오늘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할 얘기가 많았어요.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